원장님 저 궁금한 거 있는데 제가 물어보면 두 분 다 동시에 말해주셔야 돼요. 뭘 하려고 저러지? 뭐지? 평생 단 하나의 시술만 받아야 된다면 뭘 받고 싶으세요? 하나, 둘, 셋. 스킨보톡스. 근데 다를 줄 알았어. 진짜 다. 근데 진짜 엄청 다르네요. 저는 솔직히 피부과 하면 되게 국밥 같은 시술이 울세라 써마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엄청 되게 생소한 그런 스컬트라 스킨보톡스 이런 게 나오네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에요. 정보의 미대칭성이요? 울서마지 되게 유명한 걸 딱 하겠다고 해서 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다가 아니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도 아니야. 실제로 이렇게 울서마지 하고 싶어서 와서 봤는데 볼륨이 너무 빠져 있으면 이건 아무리 울서마지를 해도 맞아. 채워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환자분들은 도대체 나한테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하면 좋아지고 뭐가 우선순위고 이거 자체를 모르시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갖고 태어난 게 다 다르니까 얼굴형도 다르고 피부 타입도 다르고 맞는 시술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조금 카테고리를 다르게 해서 평생 내가 어떤 시술을 해야 될지에 대해 설명을 해본다면 피부 윤곽 같은 경우도 저희 둘이가 진짜 반대거든요. 완전히. 완전 반대는 아니고 잠깐만. 완전 반대. 미인이 타입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가 몽골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온 그 유전자 쪽이랑 이 동남아 쪽에서 이 이주해온 이 유전자가 섞여 있는 이 우리가 지형학적으로 그래 지리학적으로 섞여 있어요. 그래서 크게 북반계, 중반계, 남반계. 그러니까 원래는 북반계, 남반계인데 이 타입이 섞여져서 중간계까지 우리나라에 있게 되는 거죠. 북방계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으로 생각하면 최지우 씨. 최지우 씨처럼 이제 얼굴에 광대가 별로 없고 살짝 조금 긴 형인데 매끄러운 그런 얼굴형에 코 길이는 조금 길고 눈은 좀 쌍꺼풀 없고 우리가 생각하는 단아한 미인형이 북방계에 좀 속하고 대표적으로 또 김연아, 맞아 김연아 씨. 서현진. 길쭉길쭉하고 볼륨이 없고 김연아 씨 얼굴도 동글동글하고 만두 같다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북방계 사실은 두 개로 나뉘는데 이렇게 좀 길쭉한 얼굴, 그러니까 두부 같은 김고은, 김연아 이런 얼굴 이렇게 좀 나뉘는 그런 북방계가 있고 그리고 남방계는 전형적으로 왜 아랍상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쌍꺼풀 진한 사람, 뭐 속눈썹 두꺼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좀 남방계에 속하는데 얼굴이 조금 더 이목구비가 또렷또렷하지. 김혜수, 한가인 송혜교 요런 얼굴. 네. 북방계 같은 경우에는 얼굴 살이 빠지는 게 나이가 들수록 생기는 변화인데 이런 경우에는 채워졌을 때 훨씬 어려 보이고 훨씬 효과가 좋다. 왜냐면 북방계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되게 중안부가 길어져 보이잖아. 얼굴이 원래도 길쭉하고 코도 긴데 살까지 빠지니까 더 여기가 길어 보여서 나이가 들어 보이는 노안일 수 있는 거죠. 북방계에 가까운 중간계는 볼륨을 채워주는 쪽의 시술들을 할 수밖에 훨씬 효과가 좋다. 그래서 이제 울서마지 하고 싶어요 하고 와서 왔는데도 아 이거 채워주면은 진짜 좋아지겠다 이러면은 이제 이런 거 해보자 해서 환자한테 권하면은 너무 효과 좋다. 그럴 때는 그 울세라보다는 채워주는 쪽의 스컬트라. 맞아. 뭐 필러를 많이 물으실 수도 있는데 필러보다는 저희는 자연스럽게 볼류밍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선호하다 보니까 뭐 아까 전에 스컬트라 이런 말이 나온 거고 얼굴이 이렇게 볼륨감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은 울세라 써마지 아무리 해서 피부 겉에만 좋게 해도 효과가 없는 거죠. 볼륨감이 채워져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쁜 얼굴형을 만들어주려면은 넣어줘야 된다. 제가 아까 전에 평생 하나의 시술만 한다고 하면 스킨보톡스라고 말은 했지만 사실 스킨보톡스랑 거의 동등하게 만족스러웠던 시술을 하나 말하자면 전 울세라거든요. 울세라가 너무 만족스러웠던 이유는 전 이제 어릴 때부터도 살이 조금만 찌면 여기가 되게 동글동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 자꾸 가리고 싶을 정도로 그게 하나의 컴플렉스인데 남반계 얼굴들은 약간 그래요. 여기가 되게 동글동글 여기가 이제 스키니하지 않으니까 뭔가 옆에서 사진을 찍혔을 때도 항상 라인이 자신이 없는 거지. 근데 그럴 때 울세라가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울세라가 결국에는 피부에 이 근막을 탁 에너지를 줘서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날렵해 보이고 갸름해지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남반계 쪽은 오히려 깎는 시술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근데 계속하게 되진 않는 게 제가 지금 살을 좀 많이 뺐단 말이죠. 다이어트 했을 때는 울세라의 효과가 크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좀 쉬고 있긴 한데 어쨌든 남반계 얼굴은 흔히 말하는 리프팅의 효과가 있는 레이저들을 해주면 되게 좋다. 다를 수밖에 없어. 아니 근데 그 남반계 분들 중에 이렇게 좀 그 라인
닿는데도 보톡스 효과가 좋잖아요. 스킨 보톡스. 맞아. 그래서 아까 스킨보톡스가 나온 거예요. 스킨 보톡스가 그냥 피부 결만 좋아지는 게 아니고 요런 깎아주는 것도 같이 맞아. 하기 때문에 맞아, 얼굴형에도 맞고 피부 타입에도 맞아서 맞아. 효진이는 스킨 보톡스를 맞아. 좋아할 수밖에 없다. 아까 빼먹었어. 그 스킨보톡스가 지성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체적인 근육의 움직임, 이 근육의 볼륨 자체를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저같이 계속 깎아야 하고 피지선 조절을 하고 모공을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는 스킨보톡스만 한 게 없는 거죠. 스킨 보톡스라는 게 말은 어려운데 보톡스를 희석을 해서 피부에 얇게 주사를 해주는 거잖아요. 피부에 있는 결을 좋아지게 하는 게 일단 하나고 잔주름을 펴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 얘네들이 이 피부 표면에 있는 표정 근육에도 작용을 해서 그런 근육들의 작용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볼륨감도 조금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요 밑에 두둑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데로 이제 스킨 보톡스 같이 맞아주면은 라인이 좀 정리가 되죠. 전형적으로 남방계 얼굴이신 분들한테 울사라고 많이 권하고 스킨 보톡스 같이 하자 항상 이렇게 많이 권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북방계는 넣어주고 남방계는 깎아주는 거면 중간계는 뭘 해야 돼요? 둘 다 해야 되는. 둘 다 해야 돼. 중간계는 이제 나이가 계속 들면 되게 인상이 싸나워져요. 근데 그런 면에서 나이 들수록 남방계가 좋은 것 같긴 해. 확실히 노화가 덜 와요. 보면 살이 좀 맞아. 살이 좀 쪄 있는 분들이 되게 노화가 덜 와 있어요. 왜냐면 무너짐이 훨씬 덜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여기가 이제 통통하니까 이런 부분이 고민일 수는 있지만 같은 나이대에 비해서 노화가 덜 와 있는. 근데 이제 정말 북방계 쪽은 나이가 들면 훅 가버려서 보일 수 있어서 채워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 씁쓸한 표정 짓고 있네요. 아니에요. 안 씁쓸해요. 뭔가 이런 북방계만 사람마다 다 자기의 매력이 다른 거니까 뭐가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북방계만이 가지는 그런 뭐라 여리여리한 분위기 이런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북방계가 사실 20, 30대 진짜 예뻐. 전형적인 미인상이잖아요. 근데 부러워 사실. 울세라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되게 여리여리하고 딱 봐도 누가 봐도 미인상인데 좀 더 나이가 들수록 노화가 빠르길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보완을 잘하면 계속 관리를 잘하고 유지를 잘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DNA다. 됐니? 감사합니다. 북방계 소리 질러. 근데 우리가 피부 타입도 정말 반대잖아. 완전 반대지. 난 건성이고 넌 지성이고 이런 건성 피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노화에 있어서 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아무래도 속건조라든지 잔주름 잘생기는 피부이기 때문에 건조함을 잡는 게 핵심일 것 같아요. 이런 건조함을 잡기 위해서는 리프팅 슈즈의 써마지 같은 거 주기적으로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써마지를 하면 왜 건조함이 잡히는 거예요? 써마지가 고주파 관리거든요. 열을 피부에 가해주게 되면은 그 열로 인해서 피부에 새로운 콜라겐을 생성할 수 있도록 자꾸 자극을 줘요. 그 콜라겐들이 피부의 장벽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반복해서 꾸준히 맞다 보면은 속건조도 좀 좋아지고 피부의 탄력도 좋아지는 그런 시술이에요. 이런 피부는 피부가 얇은 게 핵심이에요. 맞아요. 두껍게 만들어줘야 하니까 열을 계속 줘서 콜라겐 층을 두껍게 만들어주니까 탄력, 잔주름도 좋아지고 피부가 두꺼워지면 날아가는 게 덜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핵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피부과에서 100명에게 물어봤다 이런 걸 해보면 평생 하나의 시술만 받아야 된다면 써마지 포션이 되게 높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이만큼 건성 피부가 많다. 이게 핵심인 분들이 많다. 요거 하나로도 많은 것들이 개선이 된다는 거죠. 근데 좀 재수없을 수 있지만 지성 피부는 피부 재생 할 게 없을 정도로 원래 좋아요. 피부 자체가. 그러니까 모공이 넓은 건 너무 스트레스인데 피부가 그냥 건강해요. 웬만한 자극적인 화장품 발라도 따가움을 못 느껴요. 그만큼 건강한 피부야. 그래서 저는 스킨 부스터도 사실 와 했던 건 없어요. 어려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게 제가 40대, 50대 분들의 지성 피부였던 분들이 고객으로 많이 와서 만나봐도 그분들은 탄력이 되게 좋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나이까지도 모공이 보통 고민이에요. 왜냐면은 피지가 많이 들락날락거리면서 늘어났던 그 피부에 탄력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모공이 더 늘어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때까지도 그게 고민이고 제가 봤을 때는 40, 50대까지도 그런 모공이 넓은 피부들은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그때 제가 해봤을 때 그래도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던 거는 그래도 스킨 보톡스와 굳이 하나를 더 꼽자면 써마지가 아니라 포텐자와 같은 미세바늘 고주파 시술이 훨씬 더 환자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미세바늘 고주파는
건성도 좋아요. 맞아요. 다 맞아, 좋아요. 맞아. 그렇긴 한데 그거는 좀 더 타입이 다르지 좋아. 않는다. 왜냐면 써마지는 사실 지성 피부가 느끼기에는 너무 약해요. 왜냐면 이게 전체적으로 데펴주는 거다 보니까 뭔가 포커싱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근데 미세바늘 고주파는 지성 피부한테는 딱 바늘이 들어간 길 따라서 확 열을 주다 보니까 좀 더 그 모공 주변의 콜라겐 생성이 되게 잘 돼서 이 줄어든 그 효과가 좀 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왜? 그 모르죠? 제가 뭘 모르죠. 모공이 넓은 이 사람들은 사실 그 어떤 시술을 받아도 만족이 크게 안 되니까 결국에는 목표가 모공을 줄이겠다가 아니라 결을 좋아지게 하겠다로 그치. 바뀌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개인적으로는 미세바늘 고주파 스킨보톡스가 가장 좋은 것 같고, 이제 아까 전에 스킨 부스터를 굳이 하나 추천하자면 저는 주베루. 그나마 콜라겐 생성을 좀 더 유도해서 모공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없어. 스킨보톡스가 그래서 짱이에요. 지성은 스킨보톡스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천편일률적으로 다 울서마즈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난 얼굴형과 피부 타입에 맞게 알맞는 시술을 해야 우리가 정말 원하는 그 잘 늙어가는 예쁜 안티에이징을 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우리 텐즈님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해줬지만 북방계, 남방계 알겠어. 피부 타입 알겠어. 이 영상을 보고 내가 생각하는 내 얼굴이 맞는지, 그리고 이런 시술을 어떤 그런 설계를 해줘서 가야 할지 텐즈님들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계를 잘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고 의사를 만나서 시술을 받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런 개념을 알고 찾아가면 더 좋을 것이다. 가서 충분히 이제 자기 타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같이 상담을 해갖고서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방향을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 근데 그런 거 해주는 데가 많이 없잖아요. 생각보다. 그런가요? 저희는 그쵸. 하고 있어요. 저희는 하고 있지만 환자들이 울서마즈 해주세요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솔직히 맞아. 땡큐지. 그러니까 그냥 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객님은 이런 얼굴형이 아니라 이런 얼굴형이기 때문에 채워넣는 게 좀 더 중요하고, 고객님은 건성이 아니라 지성이기 때문에 리쥬란보다는 뭐 이런 시술들이 더 중요하고, 이런 거를 좀 더 숲을 건설해주는 분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편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 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김수영. 박효진이었습니다. 안녕.